자, 11번은 확린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물론 23년도 소방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확린에 관련된 지문이 나오긴 했으나 일단 우리 23년도 간부 문제에서도 확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고 넘기시면 되겠죠. 자, 먼저 확린이라고 하는 것은 제3류 위험물이다. 네, 우리 위험물 성상에 따르면 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로서 우리 자연발화성 성질만 가지고 있는 위험물이 확린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성상 한번 적어보시고 확린은 여기에 속한다 동그라미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분상의 발화점은 34도씨이다. 우리 확린의 경우에는 상온에 그대로 두면 자연발화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다 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액 어디에 안에다가요? pH9 물 안에다가 보관을 할 것이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발화점은 34도씨다 라는 지문을 맞다 체크해 주시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소할 때 오산화 인해 백색 연기를 나타낸다. 우리 일단 확린은요. 산소하고 결합했을 때 인과 산소 있네요. 이거 합쳐가지고 오산화인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개수, 몰수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체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확린이랑 이 산소랑 결합을 해봤더니 오산화인이 발생하구나. 근데 이 오산화인이 무슨 색으로요? 백색으로 연기가 나는 그런 물질이구나 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산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은요, 확린 말고도 또 다른 위험물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동소체인 정린. 그래서 둘 다 하나의 원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분자인데, 하나는 황색인이라고 해서 확린으로, 하나는 적색인이라고 해서 정린으로 취급하고 있고, 확린은 3류 위험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린은 2류 위험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교하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물에 대해 위험한 반응을 초래하는 물질이다. 우리 아까 전에 보호액은 어떠한 물질로요? 물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얘를 보관한다 라고 했었잖아요. 물과 반응을 한다면 애초에 물 속에다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X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린은 어떤 것으로? 물로, 주스로 냉각 소화할 수 있는 물질이다 라고까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스로 냉각 소화해야 되는 위험물이다. 확린 말고 나머지 제3류 위험물들은 어떻게 소화를 해야 할까요? 질식 소화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 금수성이니까요. 마지막 백색 또는 다망색의 고체이다. 얘는 그냥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험물 확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식은 자,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는 가압송수장치에서 유수검지장치 1차 측까지 배관대에 물이 항상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헤드까지는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헤드는 폐쇄형 헤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동그라미만 읽어본다고 하더라도 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압송수장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할까요? 가압송수장치는 물을 가압해서 송수해 줄 수 있는 모든 장치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방식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고가수조 방식, 두 번째, 가압수조 방식, 세 번째, 압력수조 방식, 네 번째가 펌프. 대부분은 펌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문이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가압송수장치는 펌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면 편합니다. 즉, 펌프에서부터 유수검지 장치까지 우리 여기에서는 유수검지 장치 어떠한 밸브를 사용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놔둘 거고 요 1차 측 배관은 물이 항상 가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스프링클러 설비는요, 요 1차 측 무조건 물이 가압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몰라요. 하지만 2차 측, 2차 측은 이 밸브에서부터 헤드까지를 의미하는 거죠. 이 밸브에서부터 헤드까지 2차 측까지는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대기압은 우리 부합식은 아니죠. 준비작동식과 일제살수식
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작동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제살수식은 왜냐? 무조건 저합될 수가 없거든요. 일제살수식은 개방형으로 헤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어봤을 때 우리는 준비작동식이다 라고 바로 단번에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폐쇄형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5번은 땡 틀렸구나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감지기의 작동으로 밸브가 개방되면 폐쇄형 헤드까지 소화수가 송수되고 이 헤드가 열에 의해서 개방이 됐을 때 방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얘는 감지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방식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식 중에서 감지기를 사용하는 방식은 딱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습식과 건식은 화재의 감지 장치로서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얘네들은 아니다 생각하시고요. 부합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만 감지기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으로 기동할 수 있는 수동 조작함이 부가적으로 설치가 된다. 여기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쇄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3번 또는 4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2차 측에서 우리 부합 수가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차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4번을 체크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은 미리 준비하고 있다. 어디까지요? 헤드 전까지. 그러니까 준비 작동식 프리액션 밸브를 연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번씩 확인을 해봤고 우리 그 외에도 사실 방식 요 5가지에 관련된 특징들을 모두 옆에다가 적어주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입니다. 소방공무원법상 근속 승진과 정년 계급 내용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법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관계법규 문제 아닌가 싶겠지만 우리 얘는 관계법규 내용이 아니고 학계론 문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먼저 우리 각각의 계급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교, 장, 위, 경, 령, 정, 준감, 감, 정감, 총감 이렇게 해서 총 11계급으로 나뉘지만 우리 총감 딱 빼면 딱 10계급으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근속 승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근속 승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내가 근속하면 자동적으로 승진된다라는 거죠. 사에서 교로 우리는 4년 동안, 교에서 장으로 5년 동안, 장에서 위로 6년 6개월, 그래서 6.6 적어줄 거고요. 위에서 경으로 8년 동안이라면 된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1번 보니까 사를 교로 4년 이상 근속자 맞죠? 그래서 일단 맞습니다.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정년 계급도 마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 계급은 요 밑에다가 같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딱 지금 여기까지 끝날 거거든요. 여기 위에서 경으로 여기까지 끝났는데 요 0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년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0에서 우리 몇 년 동안요? 14년 동안 있으면 이제 승진을 못했다. 바로 퇴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4년, 11년, 준, 6년, 감, 4년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연도수 있는 게 최저 근무 연수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승진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바로 볼 수 없고 최저 근무 연수는 꼭 채우고 승진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4부터 가서 시작해 주셔야 되겠죠. 최저라고 적고요. 사에서 1년, 교에서 1년, 장 2년, 위 2년, 경 3년, 영 3년, 마지막 정 4년까지. 그 이후에는 이런 근무 연수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정년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계급 정년도 있지만 연령 정년도 있었잖아요. 소방 공무원은 연령 몇 세예요? 60세. 그래서 60세의 정년 꼭 기억해 주시고 일반 공무원은 65세니까 혼동하지 않도록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의용소방대원이랑 나중에 헷갈리거든요. 의용소방대는 몇 살이에요? 그쵸. 정년 65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다. 요거까지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자체는 이제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4번, 5번도 지문 더 있어요. 그렇지만 공간이 조금 협소한 관계로 여러분들은 제가 올려드린 유인물들 확인하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방공무원법은요, 이렇게 계급 이런 문제들도 나오지만 임용령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임용은 관련된 문제 보면서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4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중앙소방조직의 변청 과정을 시간적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먼저 소방행정체제를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서 지문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정부 수립 이후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전인 미군정 시대는 제외하시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미군정 시대 원래는 자치였죠. 근데 정부 수립을 했어요. 예산이 딸리네요. 예산이 딸리니까 우리 국가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국가행정체계였다가 발전기 땅 들어와서 72년에 서울, 부산에 본부가 생기면서 이원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그리고 부산은 본부 생겼다 했죠. 그러니까 지방으로. 그리고 나머지 그 외의 지방에 있어서는 지역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체제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92년도에 이제는 전체 본부가 다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광역자치 시스템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20년도에 국가로 다시 바뀌기는 했으나 아직까진 광역이다. 네, 행정체계는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가로 다시 바뀌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아직은 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행정체계 자체가 이 광역자치체계와 아직까진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간적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거 일단 정답 자체가 5번이니까요. 5번 들어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정부 수립 이후는요, 국가체계였다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경찰 소속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 치안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방은 소방과로만, 하나의 분야로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이원적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방은 경찰에서 빠져가지고 따로 소방국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방재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2004년도에 나옵니다. 우리 2003년도 대구 지하철 사고 있었죠. 대구 지하철 사고를 계기로 해서 사분법 제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방재청도 같이 이때 신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국민안전처 2014년도에 다시 명칭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이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소방이 들어가고 있고요. 어떤 계기로요? 2014년은 세월호를 계기로 해서 그래서 국민안전처로 바뀌었다가 우리 그 다음 현재 소방청으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청이라고 했을 때에는요, 두 가지 소방청 이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소방청과 더불어서 이전에 우리 미군정 시대에서의 소방청 이렇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소방청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소방청을 대입해서 연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각의 이 사고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왜냐, 95년도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우리 또 재난법이 나오게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 세세하게 짚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옆에다가 따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상 화재 건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화재 건수 결정에 관련된 내용 쭉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 건의 화재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발화 지점에서부터 확대된 것으로 발화부터 진화까지를 모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화 지점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동일 대상물의 발화점이 2개소 이상 있다? 그러면 각각 별건으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 우리 발화 지점 중요하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때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에 의한 다발 화재는 얘는 별건으로 봐요? 아니죠. 한 건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외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의 예외 조건으로 3번 그대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2개소 이상 있는 누전점이 동일한 누전에 의한 발화, 얘네들은 전부 다 한 건의 화재로 통합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지점 자체가, 발화 지점 자체가 2개소 이상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한 건의 화재로 본다라는 예외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동일범위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은 동일 대상물이라고 할지라도 각각의 별건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일 대상물이지만 여기에서 각기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면 각각의 화재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마지막 5번째, 발화 지점이 한 곳인 화재 현장이 2 이상 관할 구역에 걸쳐져 있다. 이 화재가 확대가 돼가지고 다른 구까지 걸쳐져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소방서마다 각기 별건으로 하나요? 아니죠. 발화 지점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발화가 시작된 지역에 관할서가 맞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발화 지점이 너무 애매모호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불명확한 경우에는 화재 피해 금액이 큰 지역에 걸쳐진 그 안에 속한 소방서에서 한 건의 화재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발화 지점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정답 1번, 5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